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 정보입니다. 은퇴 후 노년의 삶에서 매달 25일이 되면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종류의 생활비를 받습니다. 바로 만 63세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만 65세부터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입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지원금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연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1960년부터 65년생분들을 위한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국가에서 무료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미리 알고 대처하면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대표적인 이유와 함께 기초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특히 자녀로부터 용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감액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기초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1. 2025년 기초연금 신청 대상 및 지급 기준. 2025년이 되면 1960년생분들이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신청 시기는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월생이라면 2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늦게 하면 그만큼 지급 개시가 지연되기 때문에 반드시 생일이 되는 달에는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을 늦게 해서 지급이 지연된다면 어떨까요? 단독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34만 3,510원인데 이를 3달 동안 받지 못하면 103만원 가까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매월 최대 54만 9,600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3달을 놓친다면 손실 금액이 무려 165만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신청 시기가 매우 중요하며 늦어질수록 그만큼 금전적 손실이 커지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 가구월 229만원 이하, 부부 가구월 367만원 이하. 소득 인정액이란 단순한 월급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임대소득, 재산가치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즉, 은행에 예금이 많거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신의 재산과 소득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금융자산을 조절하는 등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융재산의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지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인의 예금 잔고를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일부 자산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신청 시기와 소득 인정액 기준을 잘 따져야 원활히 수급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면 노후에 중요한 재정적 지원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금액 및 감액 기준. 2025년 기초연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최대 월 34만 3,510원, 부부 가구 최대 월 54만 9,600원. 이는 매년 물가 상승률과 정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연금 지급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년 지급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구조이지만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취지에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51만 3,776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금액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 감액 폭도 커지게 되며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60만원 약 5만원 감액, 국민연금 70만원 약 6만 7천원 감액, 국민연금 80만원 약 7만 9천원 감액, 국민연금 100만원 약 9만 7천원 감액, 국민연금 150만원 약 13만원 감액.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 감액이 심화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하며 가입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평균적으로 1만원 정도가 추가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예상 수령액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감액 여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70만원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6만 7천원 감액되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서 차감된 채 지급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할수록 기초연금 감액폭도 커지므로 본인의 연금 수령액을 정확하게 계산해보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감액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을 최대한 늦게 수령하면 매달 받는 금액이 증가하지만 기초연금 감액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감액을 방지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추가 소득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감액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112만 원까지는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되므로 일정한 근로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유지하려면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 감액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본인의 재정 상태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지만 전체적인 노후 소득을 고려하여 최적의 연금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을 앞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및 관련 기관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기초연금을 포함한 노후 재정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될수록 기초연금 감액이 더 많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을 넘기면서부터 기초연금 감액이 시작되며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대략 1만원 정도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하고 많은 연금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의 감액폭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이 감액되더라도 노후 생활의 재정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 감액 여부를 사전에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유지하려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지만 전체적인 노후 소득을 분석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최적의 노후 대비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재산과 국민연금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리 대비하여 노후에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재산이 기초연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재산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면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즉, 단순히 매월 받는 소득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도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융재산이 기초연금 수급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금융재산을 단순히 총액으로 보지 않고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금융재산에서 기본 공제금액인 2천만 원을 차감합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 대해 연 4%의 이율을 적용하여 연간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연 소득을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도 따로 계산됩니다. 이자 소득의 경우 연간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후 기본 공제금액인 4만 원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금융재산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금융재산에서 기본 공제금액 2천만 원을 제외하면 남는 금액은 8천만 원입니다. 이 8천만 원에 대해 연 4%의 이율을 적용하면 320만 원의 연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은 약 26만 7천 원입니다. 여기에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도 추가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연간 400만 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자 소득 4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33만 3천 원입니다. 여기서 기본 공제금액인 4만 원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월 29만 3천 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재산 1억 원을 보유한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은 금융재산 소득 26만 7천 원과 이자, 소득 29만 3천 원을 합한 약 55만 3천 원이 됩니다. 이제 이 금액을 기초연금 수급 기준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29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이 1억 원일 경우에도 다른 소득이 많지 않다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이 더 많아지면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을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서는 금융재산을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금융재산을 적절히 배분하고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시 주의할 사항.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연령과 소득만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보유한 자산이나 근로소득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리 본인의 재산과 소득을 점검하고 변경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기초연금 수급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급 자동차 및 고급 회원권 보유주의.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단순히 금융재산과 소득만 고려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고급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제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지급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이 불리해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만약 한 사람이 5천만 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2대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각각의 자동차 가격이 4천만 원 미만이라면 해당 차량들은 고급 자동차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다면 개별 차량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고급 리조트 회원권 등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정부에서 재산으로 간주하여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려는 경우 본인이 보유한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치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활용. 기초연금을 수급하면서도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면서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 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일정 금액까지는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근로소득 중 112만 원까지는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됩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하는 경우 일정 수준까지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연금 수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매월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112만 원까지는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되므로 실제로 반영되는 금액은 38만 원만 계산됩니다. 만약 기존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 기준보다 30만 원 초과했던 경우 근로소득 공제를 활용하면 다시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정부의 소득 공제 정책을 잘 활용하면 연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이후에는 이 공제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초연금을 수급 중이거나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은 반드시 변경되는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 계획. 현재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 기준으로 최대 32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향후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202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이 4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즉,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분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2027년부터는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40만 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현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초연금 대상자가 동일하게 4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연금 수급을 고려하고 있다면 2026년과 2027년의 변화 시점을 잘 활용하여 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소득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재산, 자동차, 회원권, 근로소득 등의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기초연금의 정책은 매년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을 고려하는 분들은 정부의 공식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본인의 재산 및 소득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애매한 수준이라면 국민연금공단 또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129번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번으로 문의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은 단순히 신청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변화를 확인하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행복한 노후 정보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